어린 시절 추석 기억하십니까? 시골 마당 한가득 쌓여있던 볕단, 할머니가 빚으시던 송편의 쫄깃한 식감, 형제들과 뛰어놀던 마당의 먼지 냄새, 그리고 보름달 아래서 했던 소원. 어른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추석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북적이던 집은 텅 비었고, 울리던 전화는 조용해졌고, 나누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들의 품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올해 추석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번 추석 혼자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라 느껴지십니까? 혹은 지금은 배우자가 옆에 계시지만 만약 혼자가 되면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십니까? 당신이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3세 정철민. 6개월 전 아내와 사별하고 연금 80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는 한 남자. 그의 솔직한 고백과 그가 어떻게 다시 살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이번 추석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변화한 추석의 풍경. 추석. 우리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 햅쌀로 지은 밥, 햇과일로 차린 제사상, 가족이 모두 모이는 단 며칠. 그 시절 추석은 정말로 한가위였습니다. 한 해의 정확히 중간, 모든 것이 무르익는 시간. 특히 우리 세대에게 추석은 특별했습니다.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 1년 중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 도시로 나간 가족들이 모두 고향으로 모이는 날.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날.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갖은 나무를 묻히고, 아버지는 산소를 정비하러 가셨고, 우리 형제들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은 음식을 나눠 드시고, 우리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뛰어놀았습니다. 저녁에는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 밝은 달 아래서 우리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그 시절 추석의 달은 정말 밝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추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독거 비율이 최근 5년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노인.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가족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대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학교, 학원. 모두가 바쁩니다. 둘째, 명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명절이 만남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체증, 비싼 선물값, 복잡한 가족관계. 명절이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된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세대가 늙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멀리 떠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결국 남는 건 혼자입니다. 올해 추석도 다가옵니다. 당신의 추석은 어떠십니까? 자식들이 올까요? 아니면 바빠서 못 간다는 전화가 올까요? 설령 온다 해도 몇 시간 있다가 갈까요? 추석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명절을 두려워합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롭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들은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한데 내 집만 조용하니 그 대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TV를 켜면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혼자 추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 작은 변화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73세 정철민. 그는 어떻게 다시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정철민 어르신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민입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지금 연금 80만 원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거든요. 40년이 넘게 함께한 아내. 아니, 정확히는 43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 가셨을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저 멍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 딸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친척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제일 싫어졌습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거든요. 여보, 밥 먹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별것 아닌 아침 식사였지만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었어요?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습니다. 아니, 거른다기보다는 먹기가 싫어졌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너무 쓸쓸합니다. 그래서 그냥 라면으로 때우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섭섭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합니다. 아이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합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손자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사, 육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조용해진 겁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가끔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저녁엔 뭘 먹을까? 이제 약 먹어야지. 그런 말들을 벽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상하죠? 73세 먹은 늙은이가 혼잣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하면 더 이상합니다. 완전히 침묵 속에 갇힌 것 같거든요. 집이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 그런 소리들만 들립니다. 예전에는 아내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인데, 여보, 이것 좀 봐요. 오늘 마트에서 사과가 싸던데. 뉴스 보니까 요즘 세상 참 복잡해. 그런 소리들이 그립습니다. 친구들은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만나거나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우리 집 애들도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나도 요즘 혼자 사는데 참 힘들어. 그런 이야기들 듣고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돈 문제가 있습니다. 매달 20일이면 통장에 연금이 들어옵니다. 정확히 80만 원. 예전에는 이 돈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말이죠. 둘이서 절약하며 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워낙 살림을 알뜰하게 했습니다. 마트에서 특가 상품만 골라 사고 전기료 아끼려고 일찍 불 끄고 여보,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아내.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먹을 밥을 해보려 했는데 재료를 조금씩 사기가 어렵습니다. 양파 한 개, 당근 한 개만 사고 싶은데 묶음으로만 팔거든요. 결국 많이 사서 버리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밥을 자주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8,000원 정도 하는 도시락. 한 달이면 24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유, 과일, 간식 사면 식비만 3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월 12만 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합치면 7만 원 정도. 통신비도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까지 5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54만 원입니다. 80만 원에서 54만 원 빼면 26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한 달에 병원비만 15만 원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1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교통비, 생활용품, 갑자기 필요한 것들 사면 금세 없어집니다.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비싸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그래도 우리 참 잘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아껴야 하나? 이건 꼭 사야 하나? 안 사도 되나? 그런 고민을 매일 합니다. 가끔은 정말 서러워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는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73세 먹은 어른이 외롭다고 하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남자가 이런 걸로 약해지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계속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밤이 무섭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아내 옆에서 자던 습관 때문에 침대 한쪽만 쓰고 있습니다. 아내 자리는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베개도 그대로, 이불도 그대로. 가끔 밤중에 깨서 옆을 보면 아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빈자리입니다. 그럴 때 정말 서러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73세 된 늙은이가 밤에 혼자 울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밤 늦은 시간이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아침이 와도 똑같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TV도 재미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볼 때는 재미있었는데 저 사람 연기 참 잘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예쁘네. 그런 이야기하며 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말 상대가 없으니까. 가끔 아이들이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그렇게 인사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갑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가고 나면 더 적적해집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가끔 마트 가서 계산할 때, 계산대 아주머니와 말하는 게 유일한 대화입니다. 봉투 드릴까요? 네, 주세요. 그것도 대화라면 대화죠. 그런 것조차 반갑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요. 동네 아는 사람들 만나면 일부러 대화를 길게 끌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럴 수도 없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는 또 혼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족들에게 말해봤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서 힘들다. 큰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버텨야죠.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마운 말입니다. 정말로 아이들 나름대로 위로해 주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버티라고요? 뭘 버티라는 건가요? 이 외로움을, 이 적막함을, 하루하루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밤마다 잠들기 무서운 게 어떤 기분인지, 그런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것 같았거든요. 곧 돌아올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 그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6개월간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배우자가 계시지만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봐 두려우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됨의 철학. 정철민 어르신의 이야기,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결국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갖고 싶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친구를 만나게 된다.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니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지 않으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왜 좋다는 건가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기만 한데. 하지만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복작복작 살아왔습니다. 옆집이 뭐 하는지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집과 비교를 하게 되었고, 남들보다 못난 내 모습을 들키기 싫어했습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남들이 우습게 볼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아등바등 남과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에너지만 뺏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이 적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에게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정작 나한테 쏟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롭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고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나 자신과 마주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젊었을 때는 일에 쫓겼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에 쫓겼습니다. 교육비, 결혼 비용,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만을 위한 시간이 생기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새로운 지식을 마구잡이로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가공하고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축적해놓은 경험과 지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절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내면을 깊이 사색해야 발견할 수 있는 응축된 지혜입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시간 동안 응축된 나의 감정,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귀중한 보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인 동안에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다. 타인과 있을 때는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써본 사람은 다 압니다. 내 마음을 숨기고 타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행복에 손이 닿는 것 같습니다. 만약 친구가 없어서 혹은 외로워서 슬퍼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연을 좋아하십니까? 혼자가 외롭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자연을 산책하십시오. 밝게 지저귀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새들의 소리,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의 온도, 반짝반짝 빛나며 눈을 밝혀주는 강물의 표면까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면 절대 모르고 지나쳤을 세상의 요소들이 당신에게 인사할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책 한 권을 들고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라면 느끼지 못했을 커피의 향과 맛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십시오. 나의 후각세포 하나하나까지 적시는 커피 냄새. 충만한 만족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남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쫓기지도 말고 온전한 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잡아먹을 듯 다가왔던 외로움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우리의 행복을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말라.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있어도 혼자일 때 외롭다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부족해도 혼자 있을 때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타인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내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삶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혼자라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것은 당신이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살기로 한 사람들.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철민 어르신처럼 혼자가 되었지만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철민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철민 어르신은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 벤치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같았는데 혼자서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바람도 시원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외롭죠? 그럼요. 많이 외로워요. 서로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해가 뜨고 바람도 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 어르신은 지금까지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없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하지만 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는 물어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80만 원이지만
굶지는 않을 정도는 됩니다. 그날부터 정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낡은 머그컵에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물건들을 보면 슬퍼서 피했는데 이제는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아내를 생각합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혼잣말합니다. 아내 사진 옆에 작은 메모도 붙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던 사과 샀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그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람과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식사도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지 말고 간단한 요리도 해봤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쉬운 것들부터요. 아내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먹으니까 기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어르신의 말입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돈은 부족하고 아내가 그리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니까 하루하루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해보려고 노력해요. 오늘은 산책을 할까? 내일은 요리를 해볼까? 그런 작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 80세입니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문 열면 아무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가니까요. 그런 할머니의 삶을 바꾼 건 동네 반찬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 붙은 글을 보고 한번 나가봤는데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5분과 음식 나누기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이면 각자 반찬을 한 가지씩 가져와 서로 나누고 수다도 떨고 다음 주 장보기도 계획합니다. 가끔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서로 동행해 주기도 합니다. 진짜 가족이 따로 없어요. 이제는 목요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현근 어르신 71세입니다. 40여 년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후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병원 가는 건 더 무서웠어요. 괜히 이상한 거 나올까봐. 그런 어르신의 삶에 변화가 생긴 건 걷기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숨이 차고 관절이 아팠지만 매일 기록을 남기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 몇 분 걸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걷기 일기를 쓰다 보니 이제는 매일 오전 10시 공원 벤치에서 일기를 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몸도 마음도 덜 아픈 것 같아요. 부산에 사는 68세 정희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3년 넘게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누구를 다시 만날 자신도 세상에 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도서관에서 본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한글씨 쓰기 강좌가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쓴 글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고 눈물을 쏟았던 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도 아픔도 다시 꺼내니까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지역 문학회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시를 발표하고 다른 어르신들의 글을 읽어주는 봉사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이분들의 삶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모임 참석, 하루 10분 걷기,
시 한 편 읽고 써보기. 우리는 너무 큰 계획만 세우려다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삶이 바뀐 건 혼자서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후 생존법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은 행동, 하나는 따뜻한 연결입니다.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혼자 보내신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외로우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느끼신 게 있다면 이번 추석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추석 당일 옆집이나 동네 아는 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추석 잘 보내세요. 그 한마디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제가 송편 좀 만들었는데 드시겠어요? 그런 작은 나눔이 외로움을 녹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산책하며 보름달을 보세요. 추석밤, 보름달이 뜰 것입니다. 혼자라도 밖에 나가 그 달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처럼 달에게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올해는 작은 행복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내년에는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달은 혼자 떠 있어도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셋째,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추석 연휴 동안 조용한 시간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73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여기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나를 위로하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쓸쓸하게 보낼지, 단단하게 살아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노후의 삶은 마치 바람이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파도는 없지만 그 안에서 고요하게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볼 시간, 내 마음을 돌볼 여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힘. 이전에는 일과 가족 때문에 미뤄뒀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이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가 계신 분이라면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번 추석, 당신이 혼자여도 아니어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